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많은 것이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은 줄 알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면 당연히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대를 지나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과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오래된 인연과 편안한 인연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가 내 편인지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 옆에서는 자꾸 작아지는지,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정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 몇 사람이 정과는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사람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나와 잘 맞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다면, 예순을 넘긴 뒤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일까?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야 마음이 편안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인연 사이를 지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결이라는 것을요. 많이 만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알았다고 진짜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 이후 진짜 내 편을 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남을 평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다시 뜨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평생 곁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자주 보지는 못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법은 배워도 관계의 진실을 읽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특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서운해도 참고, 억울해도 이해하려 하고, 마음이 다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며 살아온 시간이 길지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했고, 오래 본 사이니까 덮어야 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으며 견뎌온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0 이후에는 그 공식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는 무리해서 맞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고,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피로가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어떤 통화를 하고 나면 며칠 내내 마음이 무겁고 어떤 자리를 다녀오면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감이 남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나눠도 마음이 정리되고 내가 조금 초라해 보여도 괜찮고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실 진짜 내 편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 별일 없는 순간,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속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가 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꾸 작아지는가 아니면 조금은 편안해지는가, 자꾸 설명하게 되는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드는가, 그 차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내 편을 찾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고 베푸는 척하면서 빚을 지우는 사람도 있으며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편은 도움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내 편인 사람은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곧장 가르치려 들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 사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줍니다. 무엇보다 내가 잘 될 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은 내가 힘들 때보다 오히려 내가 평안해질 때, 내가 인정받을 때, 내가 조금 더 빛날 때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표정이 굳거나 말끝마다 비교를 섞거나 좋은 일을 전한 뒤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나의 슬픔을 견뎌줄 뿐 아니라 나의 기쁨도 함께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내 행복을 보고 초조해하지 않고 내 성장을 보고 거리를 두지 않으며 내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때때로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더 오래 마음을 쓰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프게 현실적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쉽게 붙잡습니다. 늘 서운하게 하던 사람인데도 오래 봐왔다는 이유로 곁에 두고 나를 자주 흔들어 놓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없는 일상이 낯설까봐 놓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이 감정은 더 복잡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순간도
분명 있었기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내 편이란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서로 오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할수록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솔직한 마음을 꺼낼수록 이상하게 내가 민망해진다면 그 관계는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못 봐도 자주 통화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 체면보다 내 안부를 먼저 묻고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고 내가 침묵할 때조차 조급하게 캐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귀한 편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편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존재감은 크지 않아 보여도 이상하게 흔들리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60대 이후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가장 깊은 방법은 남의 태도를 관찰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관계를 끌어당겨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혹시 나는 늘 강한 척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믿어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는 참고 맞추고 희생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배워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진짜 내 편을 만나는 눈도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보다 익숙한 상처를 먼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평가하던 사람 곁에서 살아온 사람은 조용히 존중해주는 사람을 처음엔 심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늘 긴장해야 했던 관계에 익숙한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오히려 낯설어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을 알아본다는 것은 내 과거의 상처가 만든 기준을 다시 고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어떤 사람 앞에서 자꾸 인정받고 싶어지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서운해도 웃으며 넘기는지, 왜 어떤 말에는 유난히 오래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 끝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은 내 편이 아니라 나를 예전의 상처 속으로 데려가는 익숙한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사람 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진짜 내 편은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나답게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말이 느려져도 재촉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눈빛으로 지루함을 드러내지 않으며 내가 약해진 부분을 굳이 들추어 우월함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졌다고, 기억력이 조금 흐려졌다고, 세상 변화에 느리다고 해서 나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무게를 존중합니다. 오래 살아낸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묻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 편은 내 선택을 모두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내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모욕이 없습니다. 상처를 내기 위한 정답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쓴말이라도 듣고 나서 내가 무너지는 말이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의 마음에서 옵니다. 나를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은 칼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싶은 사람의 말은 약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의 모양보다 말의 온도를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고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기술이 아니라 진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여정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관계는 늘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조용히 인정해주고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의 첫 번째 편이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형제, 좋은 직장인,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자주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더 정직한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어떤 말에 위로받는 사람인지, 어떤 대화에 지치는 사람인지, 누구와 있으면 웃고 난 뒤에도 마음이 남는지, 누구와 있으면 만나고 온 뒤 한참 동안 침묵하고 싶어지는지, 그런 아주 사소한 감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삶이 내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의무 때문에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평안 때문에 사람을 골라도 됩니다. 그동안은 외로울까봐 관계를 붙잡았다면 이제부터는 덜 외롭기 위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늦게라도 자신을 제대로 아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얼굴들은 더 선명해지고 어떤 얼굴들은 조금 희미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가까이 두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공백보다 진심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반대로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막히고 잘해도 허전하고 만난 뒤 늘 자책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반드시 큰 싸움이 있어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빈도를 줄이고 내 마음의 문을 지키고 내 평온을 먼저 살피는 것도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지키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특히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무한정 흘려보낼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내 약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 내 기쁨을 자연스럽게 축하해 주는 사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집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단한 사람 몇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내 편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아본 사람일 수도 있고 한동안 잊고 지냈지만 다시 손을 내밀면 여전히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남의 편만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 편이 되어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그 기준 하나만 분명해져도 인생 후반의 관계는 훨씬 단순하고 깊어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을, 빈도보다 밀도를, 체면보다 평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계절을 건너온 사람만이 사람의 온도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넓게 사귀지 마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애써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안전한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비로소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하고 무엇보다 조금 더 나답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60대 이후 진짜 내 편을 알아본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가려내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편안한지를 알아차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자꾸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 나를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을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관계를 한 번쯤 천천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먼저 안부 한번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